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된 5월의 마지막 날 경마일 금요 경마는 좀 힘들었습니다. 노렸던 포인트가 조금씩 빗나갔고 복병마, 제가 노리는 마필이 또 입상을 하면 축이 부러지는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면서 힘겨웠는데, 그나마 마지막 경주 마무리 끝장 승부처에서 5-3 한방 집중하면서 5-3을 주력으로 잡아들이면서 마무리 끝장 승부는 주력으로 잡아들였습니다.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배당판에 바람이 불면서 배당 매력은 좀 확 떨어졌네요. 5-3이 조금 더 환수가 나와줘야 되는 막건이거든요. 자, 마무리가 잘 된 만큼 토요경마 여세를 한번 몰아가 봐야죠. 6월의 첫날 첫 단추 한번 잘 끼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하고 시작합니다.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오전장 2, 3, 4 모두 승부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9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10라운드죠. 10라운드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2, 3, 4, 9텐입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아임드베스트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인기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임드베스트는 좀 인정하자 라는 판단입니다. 자, 남은 한 자리가 원평 누리, 모쿠슈라, 한평 장미, 영원 포텐, 원더풀 패스, 요런 마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평 누리는 복병이고요. 자, 이 마필들이 고만고만합니다. 인기 순으로는 영원 포텐 쪽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뚫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전적표를 보면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아시안 3위에 머물렀던 아임드베스트는 출발지 이번에도 좋고 편성도 만만하고 이 정도 여건이라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복병이라고 말씀드렸던 원평누리가 지금 훈련을 상당히 잘했어요. 지난주에 조교사가 아주 직접 칼 갈고 상당히 길게 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지난주에 칼 갈아놓고 이번주에 이제 조자루 기수가 마무리하면서 이번 경주에 임하는데요. 이 원평누리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종반 뒤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초반에 앞선을 무난하게 공략한다면 이번 경주 충분히 이변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발빠른 마필이 많아요. 초반 선두권 공략 여부가 좀 관건이긴 한데, 바로 옆에 있는 모쿠슈라가 개인적으로는 출전한 마필 가운데 제일 빠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역시 모쿠슈라가 순발력과 스피드가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과정에서의 컨디션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일단 이번 경주를 위한 훈련의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경쾌하고 발은 여전히 빠르고 길게 뻗어가는 탄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평 장미도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감량 이점을 안고 이제 김성현 기술을 기용하면서 감량 이점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선행 라스타가 깨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도 불투명하죠. 선행 여부도 안쪽에 있는 3, 4번이 빠릅니다. 그래서 한평 장미는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김성현 기술을 믿고 선입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영원 포텐은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사이즈고요. 훈련시의 컨디션 그름에 비해서 실전에서 그름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다 조교 우수예요.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조교는 정말 빵빵한 마필인데 실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겨온 마필이거든요. 한 번 더 믿어야죠. 조교 때 그럼 좋은 마필은 언제가 되든 꼭 뛰는
상황이 옵니다. 자, 원더풀 패스도 일단 입상 경험도 있고 타임 자체도 그리고 전개를 풀어가는 능력도 선취업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만 외곽 이 11번 게이트 이걸 극복하기가 또 앞선이 제가 두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발빠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원더풀 패스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긴 합니다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넘어설 수준은 아니거든요. 뭐 3번 여기에 4번 뭐 7번 요런 마필들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3선 내지는 4선 외곽을 돌고 레이스를 풀어가야 됩니다. 참았다가 추입해서 좋은 성적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마필이에요. 결론적으로 전개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 자, 그래서 첫 경주는 일단 뭐 I'm the best를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4번과 8번 뭐 여기서 답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전망이고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요 정도까지 개인적으로는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변수라든지 내용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경주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어메이징록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강축은 아닙니다만 어메이징록의 훈련 시의 걸음이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 표 던지고 싶네요. 근데 구차권이 난타전이죠. 1번, 2번, 4번, 6번, 8번, 11번 여기에 고만고만하게 팔리고 있는 마필들까지 한번 고려한다면 어마어마한 혼전이다. 전적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있는 1, 2번은 두 마필 모두 이번에는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1, 2번 출발지도 좋고요. 당찬낭보는 스타트는 매끄럽지 않더라도 종반 한 발에서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가운데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종반 추임력에서 돋보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가운데 한두입니다. 1, 2번과는 좀 상반되는 전개를 풀어갈 마필이죠. 뭐 BK벨은 작전 구사 능력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어메이징 록 또한 전개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마필. 좀 빠른 타임도 구간 타임을 가지고 있고 추입으로 올라오는 구간 타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 시의 걸음이 훈련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경주 한 표 던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변이 가능한 종반 한 발 쓰는 데 있어서는 4번 당찬낭보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매서운 프로시드, 아직 주행이 좀 매끄럽진 않아요. 근데 힘을 바탕으로 길게 가는 탄력이 괜찮고요. 순간 탄력, 이 스피드가 나와주는 모습도 싹수가 있다. 프로시드는. 그래서 이 마필도 충분히 외곽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마필입니다. 난타전이에요. 자, 이 난타전을 정리함에 있어서 일단 이번 경주는 어설픈 인기마, 전개가 꼬일 인기마, 요 마필들을 정리하는 게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러뜨리고 정리하고 나니까 이번 경주는 7 놓고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힘을 한번 실어볼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적중도 자신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충분히 불리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이경주.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처 먹고 토요경마 자금을 불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8두의 마필. 자, 출전 두수가 단촐합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출전 두수 단촐할 때 오히려 이변이 발생이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곧잘 있어요. 하지만 경마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게임에서 일단 출전 두수가 적다면 적중 확률은 올라갑니다. 이 적중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을만한 축이 서 있고 후차권에서도 믿고 때릴만한 압축할 수 있는 내용 있는 훈련 좋은 이런 마필들이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번 경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5번 용암세상 강축이죠. 용암세상이 여기서 부러지는 그림? 저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스팔타가 선행을 편하게 하면은 용암세상조차 떨쳐낼 정도의 만만치 않은 강마긴 합니다. 하지만 용암 스팔타가 과연 이번 경주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인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팔타 제일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일단 핸디가 늘었고요. 직등 대비 플러스 2kg. 물론 뭐 56을 달고도 시원하게 한 바퀴 돌았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1번 게이트였거든요. 선행 편했습니다. 이번에는 댄싱 강자 빠르죠. 그리고 골드 시대 빠릅니다. 청객이상 빠릅니다. 특히나 이 다코스는 요 녀석이에요. 팔을 괴롭힐 늑발하고 늑발악벽이 생겼어요. 원래 이 마필의 순발력은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경주를 늑발을 하고 이날은 또 늑발 이후에 완전히 오버페이스 중반에 선행을 깨찰 정도로 늑발하고 선행을 깨찰 정도로 오버페이스를 했죠. 그만큼 스피드는 출중합니다. 늑발하고도 넘어설 정도의 스피드. 이 재건 모습을 딱 통해서 늑발악벽이 호전됐습니다. 출발 능력이 호전됐어요. 청객 이상의 늑발악벽은 재검을 통해서 어느정도 상세가 된 모습. 물론 뭐 이러고도 또 실전에서 또 늑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가능성을 따져볼 때 호전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정상 출발 할 가능성이 늑발할 가능성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번 경주 청객 이상이 저는 8번 스팔타를 아주 심하게 괴롭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중속이 좋은 골드 시대라는 댄싱 강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스팔타를 괴롭혀 준다면 글쎄요 56을 달고 우승했을 때는 6등급이었거든요. 5등급에서 스팔타가 56.5를 달고 쉽게 입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스팔타를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오를 인정하고 스팔타를 의심하고 들어가면서 풀어보는 승부처입니다. 토요 두 번째 선택은 오인정 팔 꺾고 오를 놓고 누림수에 힘을 실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연타석 승부입니다. 세 번째 선택 5등급 14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용비 파워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진격이 그 다음 에코전, 히어로킨, 유레카, 질주의 바다, 매니참 이런 마필들이 고만고만한 인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슬램 드래곤하고 이제 빅에너지를 빼고는 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경주 자 출마표를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용비파워가 여기서 강축인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1400에서 이런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1분 28초대 건저주로 5등급 타임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번 경주가 28초대 28초대가 상당히 좀 타수 있다. 좀 흔할 정도로 글로벌 진격도 충분히 그 정도 타임 낼 수 있고요. 매니참도 직전 경주 함수율이 좀 높긴 했습니다만 27초대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11% 함수율 건조주로를 하더라도 28초 후반대는 충분히 끊을 수 있는 타임입니다. 에코존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흐름 속에 용비파워나 글로벌 진격, 에코존 이런 인기 마필들이 과연 강축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이번 경주를 시작합니다. 축마선정에 이번 경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축마선정입니다. 바로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관리마.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밀려 있어요. 인기도에 관계없이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이번 경주를 붙어볼 예정이다. 환수가 크게 나와줄 가능성도 있죠. 이번 경주는 인기 순대로 풀어가서는 곤란하다. 인기 순을 무시하고 붙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원더풀 스윗, 청량산 글로벌 코디, 매직 스트롱 이런 마필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청량산입니다. 청량산. 자, 최근 전적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량산이 5등급 연속 입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종반 탄력이 유지되는 모습도 상당히 좋은데 기본 순발력이 나쁘지 않아요. 초반 순발력이 13초 중후반 때는 꾸준하게 타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는 과정도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안쪽에 있는 원더풀 스위트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는 있어요. 1301분 20초 7이면 상당히 호기록입니다. 1번 게이트 2점 있고 순발력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고 단독 선행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NO. 원더풀 스윗의 선행 저는 아예 그냥 못 간다. 결론은 선행 못 간다. 선입으로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따라가서 과연 원더풀 스위트가 인기 1위마로서의 매력이 있느냐. 원더풀 스윗의 선행 못 가는 이유는 첫 번째 글로벌 코디 구간 타임에서 원더풀 글로벌 코디의 구간 타임은 이미 원더풀 스위트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리고 또 한 대의 강력한 선두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가나파워. 가나파워가 한동안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는데 제가 직전 경주 노리고 들어가자 노렸다가 걸음만 노출하고 뽀록 다 났습니다. 아쉬운 3위에 머물렀던 마필인데요. 요 마필의 구간 타임도 원더풀 스위트보다 빠릅니다. 원더풀 스위트는
선행 못 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원더풀 스위트는 인기 1위마로서의 매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번 경주는 청량산 적절하게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는 순발력과 직선적으로 힘을 겸비하고 있는 청량산을 중심으로 풀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될 경주예요. 청량산 5경주는 5번 청량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금세 전 예상지 올축 여기에 킹칼레, 벨록스보이, 예술이야, 스프링워터 요 정도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세는 저도 좀 인정을 하자 라는 판단입니다. 상대마가 잘 뛰었어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상대마가 잘 뛰었습니다. 전개상에 큰 하자는 없었어요. 두 경주 모두 상대 마필들이 너무 여건이 좋았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편성 강도가 최근 두 번의 경주보다 확 내려왔어요. 조금이 아니라 살짝이 아니라 확 내려왔습니다.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벨록스보이 고가의 마필이긴 합니다. 요 마필이 지금 1억 3천 몸값이 고가의 마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데뷔전부터 능력 발휘 포화주로 1분 01초 때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타임이 그렇게 썩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번 경주 편성을 감안할 때 안쪽에 있는 스프링워터 직전 승급전에 선행했다가 깨고락지 됐죠. 이제 부담 중량이 확 내려왔다는 거 김성현 기술을 이용을 하면서 그 이점을 살려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텐데 선두권 프레스하는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몇 두 있기 때문에 스프링워터가 어떨지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술이야 역시 선두권 공략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인데 안쪽에 지금 스프링워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야도 좀 괴로워요. 킹칼레는 이제 힘을 바탕으로 종반 역전극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상으로는 반드시 안고 가야 될 마필 가운데 한두고 별나라 비만은 앞선이 싹 무너지면 종반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하면은 일단 금세를 인정하고 선두권에서 1번 그리고 4번 선위권에서 6번 추위권에서 8번도 선위권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추위권에서 11번 요 정도가 이제 도전에 나설 텐데 예술이야는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6번, 8번, 11번 가운데 최소한 한두 마리 정도는 더 잘라야죠. 강축에 붙여먹기인데 압축이 관건입니다. 6경주는 압축이 관건이에요. 5를 축으로 선행, 선입, 추입 이 구도에서 과연 어떤 마필을 남길 것인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갑니다. 4등급 16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단촐한 편성입니다. 스페셜 힐, 바이킹, 원평킨, 드림플레이, 토스카이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고만고만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스페셜 힐의 기세가 좋죠. 일단은 이번 경주 편성을 감안할 때
뭐 뚜렷한 강마가 없다라면은 뭐 승급전입니다만 스페셜 힐의 기세가 승급전도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1600m 외곽 게이트가 좀 힘겨운 건 사실이에요. 초반 전개를 풀어나가기가. 근데 이번 경주 이렇게 뭐 두텁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외곽을 크게 돌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결론입니다. 스페셜 힐이 자연스럽게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라고 봐요. 뭐 토스카이도 뭐 초반에 참고 갈 테고, 여기에 뭐 드림플레이도 초반에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테고, 바이킹 아트나 원평키는 초반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긴 한데, 원평키는 일단 뭐 상태는 좋아요. 훈련 시에 그러면 스피드가 아주 매섭습니다. 길게 가는 힘? 이건 좀 물음표거든요. 뒷직선에서 좀 탄력이 빨리 무뎌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1600에서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평키는 이번 경주 좀 매력이 떨어지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바이킹 아트는 상태는 지금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근데 뭐 마필이 나이가 6세다 보니 여기서 한번 딱 치고 올라가는 맛은 없습니다. 컨디션은 꾸준하게 좋아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고, 편성은 이번이 딱 좋죠. 그리고 드림플레이 상태 꾸준하게 좋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레이스가. 지금 상태는 계속해서 좋다. 드림플레이, 퍼펙트 건맨이 약간의 회복세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토스카이는 뭐 컨디션, 훈련 시의 모습이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냥 요정도. 이날 승부로 강하게 믿고 놓고 때리면서 적중까지 한번 연결시켜 드렸는데요. 토스카이. 자, 토스카이는 이번에도 상태는 아주 적절합니다. 자, 1600이라는 점에서 과연 토스카이나 토스카이가 이번 경주 종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을 던질 수 있겠는데, 이마필 체형과 밸런스를 감안할 때 저는 1600 문제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혈통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상승세를 이어갈 스페셜 힐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1번, 5번, 6번, 7번인데 6번은 일단 뒤가 좀 불안합니다. 매력이 없어요. 나머지 마필 가운데 훈련 시의 모습 꾸준하게 좋은 드림플레이가 출전 두수가 8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야말로 그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7경주는 스페셜 힐의 상승세, 타이밍을 맞이한 드림플레이 두 마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700 역시 8대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바즈코보이, 음성파워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힘을 바탕으로 종반 역전극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 앞에 가고 추입하고, 일단 뭐 조합으로는 딱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조합으로는. 자,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즈코보이가 직전 경주 선두권 장악하고 여유있게 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행 가능성 농후하죠. 충분합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선행을 좀 견제가 들어올 마필이 6번 서울 돌풍 정도 뚜렷한 마필이 없어요.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바즈코보이를 공략권에 뺄 수 없다. 공략권에
무조건 넣어야 될 마필이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기마 음성 파워 또한 승급전입니다만 직전경주 직선줄에서 힘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역전으로 이끄는 모습,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 여기서 또 경주거리가 늘어났는데 과연 음성 파워를 뺄 수 있을 것인가? 이 마필도 못 뺀다. 저배당 끝. 나머지 마필 가운데 블러드 마운틴이 최근 1700에서 해당 거리 연속 입상을 해낸 마필입니다. 물론 타임에서 좀 밀리긴 합니다만 해당 거리 강점 있는 모습 보여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외곽에 있는 정상 럭키는 사이즈로는 충분히 이번 경주 입상권을 노려야 될 마필이죠. 문제는 이제 뭐 출발지가 좀 살짝 밀려 있다는 거,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정상 럭키는 기량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사이즈를 바탕으로 도전이 가능한 마필. 자, 정리하면 일단 2번과 5번, 앞에 갈 2번 힘을 바탕으로 역전에 나설 5번, 여기 도전 세력으로는 7번밖에 안 보이는 경주예요. 여기서 끝나겠다, 요런 판단입니다. 블러드 마운틴은 사이즈에서 조금은 밀린다 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저배당이 좀 유력해 보이는 흐름입니다. 8경주는. 자, 9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토요 메인입니다. 혼합 3등급 18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연이어서 승부를 했던 마필이 출격합니다. 뭐 고정팬들은, 하늘이와 함께 경마를 좀 하신 분들은 아, 요 녀석 하시면서 감탄사를 터뜨릴 거예요.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상태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이번에 또 놓고 갑니다. 쌍승시까지 놓고 때릴 예정이에요. 자, 8번 점순이고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뒤로 돌립니다. 점순이고 훈련 시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빼고 가자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요거 딱 쌍복으로 기본만, 그리고 여기는 주력으로 힘을 실을 관리마 역시 출격합니다. 메인 믿고 가는 쌍복의 축 놓고 점순이고를 뒤로 돌리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뭐 적중은 이미 맞아있다. 최소한 점순이고가 받치는 막건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노리는 마필이 실패한다면 베스트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감이 높은 마필이 두 마리가 더 있거든요. 이번 경주는 적중은 유력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환수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10라운드입니다. 3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자이언트 펀치. 마필은 좀 데뷔 초기에 예상했던 사이즈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쭉 고속 페달을 밟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은 분명히 많이 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마필 가운데 한두, 바로 자이언트 펀치입니다.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는 순발력, 스피드, 직선주로 스태미나까지 다 갖추고 있는 기본 자질이 좋은 자이언트 펀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정하고 풀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자리가 외곽에 있는 두마필 9번 음파 챔피언, 11번 아침동자, 두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침동자의 사이즈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 마필은 이 스피드가 아주 뛰어납니다. 순발력은 약간 기복이 있는데 스피드가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힘이 좋아요. 힘쓰는 구간이 깁니다. 힘쓰는 구간이 길고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나고 능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마필이긴 한데, 57 달고 외곽을 크게 돌아야 되고, 전개가 57의 부담 중량까지 극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외곽 게이트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이 이중고를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편성이에요. 11은 삭제. 음파 챔피언도 선두권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마필은 의외로 좀 싱거워요. 근성이 좀 부족한 일면이 있습니다. 아주 편할 때 외에는 또 아주 심하게 무너집니다. 빅토르 기수가 정말 적절하게 레이스를 풀어가야 할 텐데요. 음파 챔피언은 기본만.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이즈를 좀 인정하는 자이언트 펀치를 놓고 11번 삭제, 9번은 기본, 두마필을 딱 잘라내고 두마필을 지우고 보면 딱히 남는 마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이번 경주 칠 넣고 11번 9번 뒤로 돌려놓고 11번 삭제하고 노려야될 마필 A급 관리 마필입니다. 요 녀석 놓고 제가 A급 승부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망신 한번 당했습니다. 또 노리고 들어갑니다. 지난번도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전개가 일단 좀 뜻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노리고 들어갑니다. A급 관리마 놓고 현장에서 제 관리마를 축으로 놓고 바로 강함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열어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로 갑니다. 2등급 14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특급대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폰일럽, 신한특송, 문학버스, 파이어걸 요정도 순인데 체중이 고무줄이죠. 특급대로는 왔다갔다 보시면 알겠지만 19kg 불었다가 16kg 또 불었다가 9kg 빠지고, 그전엔 또 더 심하게 빠졌었어요. 이날 마이너스 14kg 빠졌다가. 고무줄 체중을 가지고 있는 특급대로, 하지만 사이즈는 좋은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이 좀 심해요. 이 마필의 기복 축으로 놓고 공략하기는 뭔가 살짝 불안하죠. 이번 경주는 신한특송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역시 순발력 좋고 스피드 좋고 스태미나까지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태미나가 약간 딸리긴 합니다만 다른 두 수치에 비해서 그래도 일반 경주마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신한특송이 1400이라면 자리 잡는 과정도 상당히 원활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한특송을 중심으로 마지막 경주를 풀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 특급대로가 아닌 7번 신한특송을 믿고 깔끔한 정리 하면서 토요 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11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토요 경마
출전 두수가 좀 적은 부족한 그런 레이스가 좀 많아요. 월초 경마다 보니 월만에 좀 출전 두수 확 몰렸다가 요번엔 출전 두수가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은근히 만만하게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곤란한 레이스도 몇 경주 있습니다. 차분하게 따질 거 다 따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승부처를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더 보완을 해서 내일 도움되는 내용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